스쿨버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잡담, 오늘의 주인공은 노란색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윤주영 씨.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책임지는 스쿨버스 운행대행 스타트업의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완전 잘하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일 자체는 저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정규직 기사를 고용하고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신차에 안전운행 매뉴얼까지 갖추고요. 안전설비와 장치 설치는 물론 동종업계 최초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쿨버스 위치 확인 앱도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크답니다. 덕분에 틈만 나면 업무 개선 아이디어 제안에도 열정적인 신입사원인데요. 안전 매뉴얼을 이제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나중에는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게, 스쿨버스 운전대를 잡은 후 비로소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가 생겼다는 신입사원 윤주영 씨. 잡담, 오늘은 스쿨버스의 미래를 싣고 달리는 윤주영 씨 이야기로 고고싱 해볼까요? 주영 씨의 일터는 경기도 하남시. 오늘도 회사 유니폼을 갖춰 입으면서 주영 씨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곤 차문을 활짝 열고 구석구석 쓸고 닦고 스쿨버스의 실내 청소를 합니다. 저희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밤사이 쌓인 먼지들이 또 아이들이 탈 때 다시 한번 이제 기관지로 들어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운행 전에 꼭 이제 물을 뿌려서 먼지를 털어주고 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차에 설치된 안전장치들도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공장에서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새 차지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죠. 이제 차량을 이렇게 끄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경고음이 울리는데, 이게 저희가 설치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는 장치예요. 스쿨버스에서 이런 경보음이 울리는 건 운행을 마친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뜻이라는데요. 아이들이 다 없는지 확인했으면 이렇게 벨을 눌러서 경보음을 꺼줍니다. 그러니까 이 벨 또한 스쿨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어린이 방치 사고가 계속되면서 올해 4월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답니다. 운행대행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학원의 배너 광고 설치에도 주영 씨는 정성을 기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잘 돼야 저희도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광고판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 나가기 전에 항상 좀 더 신경 써서 닦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학원 관계자분들이 좋아하세요? 사실 잘 모르세요. 그냥 저희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건데, 약간 조금 이제 프로 의식이라면 프로 의식이죠. 주영 씨는 현재 하남시에 있는 2개 학원 학생들의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업무 수칙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안전운전이죠. 스쿨버스 운행 중엔 늘 회사가 정한 안전운행 매뉴얼을 지킵니다. 어린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전을 할 때 뭐 과속이나 아니면은 신호 위반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교통법규 잘 지키면 좀 신뢰도 가실 것 같고, 그런 거를 아이들 탈 때나 안 탈 때나 좀 신경 써서 운전하는 편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는 오후 시간. 주영 씨도 바빠집니다. 이곳에서 탑승할 어린이는 2명. 학원에서 나온 인솔교사가 따로 있지만 주영 씨도 차에서 내려 동승자 선생님을 돕습니다. 너 부단히 가면 안 된다. 너 두 개야.
플러시가 왜 2개야? 그걸 왜 너가 들고 있어? 어? 할 거야 그러면? 왜 너가 샀어 왜? 아 진짜? 승하차 하는 어린이가 2명 이상일 경우 차에서 내려 인솔교사를 돕는 것은 회사가 매뉴얼에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문 닫겠습니다. 한번 닫을게요. 이거. 안전벨트를 맸는지 탑승자 전원에게 확인하고 안전벨트 맸어? 네, 맺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운행을 시작해야 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회사 규정입니다. 이런 건 먹으면 안 돼요. 차 맞아. 안에서요. 오늘 더우니까 허락해줄게. 한창 호기심도 많고 장난도 심한 아이들에게도 주영 씨는 인정받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선생님이 완전 잘하는 것 같아. 그냥 잘해요. 진짜? 얘는 브레이킹 룰러가 나 운전만 잘하는 거 같아? 날라갔어. 근데 저는 가끔씩 차가 안 비킬 때 기사 선생님한테 X 눌러야 하는데 그 X가 뭐야? 차 박으려는 거예요. 아니 X가 뭐냐고? X가 뭐예요? 엑셀 말하는 건가 보다. 엑셀 말하는 거야? 엑셀. 됐다. 1회 스쿨버스 운행에 걸리는 시간은 30분 내외. 뛰면 안 된다. 오케이. 주영 씨가 매일 오전에 1회, 오후 3회에 걸쳐 스쿨버스를 운행한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밌습니다. 일 자체는 저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오늘은 주영 씨가 서울로 외근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안전교육 오늘 진행하려고 왔는데 진행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얼마 전 회사와 새로 파트너십을 맺은 유아용 시설입니다. 얘들아, 우리 버스 탈 때 누가 운전해 주시지? 맞아, 우리 버스 실장님이 이렇게 운전해 주시는데 오늘은 버스 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하게 설명해 주신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안전교육 할 테니까 이제 우리 이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할 테니까 꼭 잘 들어주세요. 주영 씨에겐 사실 오늘이 회사를 대표해 안전교육 강의에 나선 첫날입니다. 그만큼 준비도 열심히 했죠. 애니메이션 영상 자료는 교육 대상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고민의 결과인데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는 걸 보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죠? 네, 줄 서서 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위험해요! 맞아, 위험해요. 또 넘어지니까 차량 탄 다음에 그다음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예요? 안전벨트 해야죠. 그럼 안전벨트를 친구들 했을 때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혼자 할 수 있어요. 주영 씨, 어린이들이 안전교육을 잘 따라오고 있는 걸 확인하고 오늘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내놨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차에 혼자 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 있어요? 없어요? 그쵸? 차에 혼자 타면 무서워요, 어때요? 무서워요. 그쵸, 무섭겠죠? 우리 친구들이 저 차에 있어요 라고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오늘 가서 좀 이따 가서 알려줄게요. 마지막 안전교육 방법은 체험교육입니다. 어린이들이 스쿨버스에 혼자 방치됐을 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려는 것인데요. 이거 뭔지 알아? 빵빵해. 빵빵 해야 되지. 이게 빵빵이야, 빵빵. 얘 한번 눌러볼까, 친구가? 빵빵 눌러봐. 좀 세게. 빵빵 해봐. 그치? 친구 차에 혼자 있을 때는 이거 눌러야 돼, 알았지? 그래요, 친구가 저 여기 있어요 알려주는 거니까. 알겠어?
직접 이렇게 아이들 실적으로 해보면 아이들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가 글로 배운 것보다는 아무래도 직접 배운 게 좋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교육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이제 뭐 율동이라든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 미숙한 면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연습을 많이 해보고 또 이제 아이들도 많이 공부해가는 그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미숙하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큰 주영 씨와는 달리 어린이들은 그새 주영 씨와 정이 들었나 봅니다. 서울 마포구의 서울창업허브센터는 윤주영 씨가 한 달에 2-3번은 꼭 들르는 곳입니다. 같은 하남시에서 근무하면서도 운행 시간의 차이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김민규 씨와도 이곳에 오면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주영 씨의 회사가 이 건물에 입주해 있어서 직원 대상 정기 안전 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이죠. 직원들이 자유롭게 운행 경험담을 나누는 것도 이 자리에서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관악구에 있는 버스 유치원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관악구 자체가 골목골목이 심하고 이제 버스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안 되는 구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운행하는 곳은 서초구 쪽이어가지고 길이 엄청 밀리는데요. 그 학원의 차라서 특성이 아파트 단지를 마음껏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가면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도착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운행 코스 외에 주변 지리도 같이 파악하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주영 씨의 동료 직원들은 모두 40명. 그중 3분의 2가 주영 씨처럼 20대의 청년들입니다. 모두 정규직이죠. 퇴직 후 재취업한 60대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엔 주영 씨처럼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역 후 처음부터 운전을 업무로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처음엔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일 자체에 대한 보람이나 가치를 좀 느끼고 싶어서 이제 좀 알아보던 중 세이프 스쿨버스라는 기업과 저랑 좀 뭔가 추구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일하면서 보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초기엔 부모님은 물론 친구들까지 다시 생각해보길 권했답니다. 운전 경력을 입증할 증명서는 물론 성범죄 조회 동의서까지 총 12가지나 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깐깐한 기준을 통과해야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래도 비전도 꿈꿀 수 없는 단순 기능직으로만 보였기 때문이었죠.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기능직이다 보니까 약간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것과도 맞지 않으니까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그런 걱정했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면에도 그런 업무 반경을 넓혀주시는 것 같다는 이제 느낌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오히려 지금은 좀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영 씨가 설립 1년을 갓 넘긴 스타트업을 선택하게 된 건 이 회사만의 특별함 때문이었답니다. 바로 이 두 선배가 직접 개발한 앱을 이용한 IT 서비스도 그중 하나인데요. 휴대폰에 앱만 깔면 스쿨버스 위치와 학생의 승하차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죠. 운행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스쿨버스의 운행 경로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운전자는 탑승자 정보 확인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요. 또 스쿨버스의 위치를 확인하고 탑승 장소를 바꾸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엔 그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특허 등록까지 마친 상태죠. 스쿨버스 1차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통학 차량의 위치 확인 정도까지밖에 제공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아이들이 언제 탔고 어디에 탔고 차량 내 좌석 어디에 타 있고 어떤 승하차 지점에 내렸고 뭐 학원에 도착했고 뭐 집에 도착했고라는 내용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가 최종 등록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운행 현장에선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앱 실행해 주세요. 네. 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렉슬 학원 차량이 운행 시작했습니다라는 알람이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는 차량 위치에 따라서 버스 아이콘이 이동하면서 학원과 부모님에게 이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노선도에서 정류장의 오른쪽 인원수를 클릭하면 탑승자 명단과 보호자 연락처도 알 수 있죠. 또 탑승자인 학생이 사정이 생겨서 탑승 장소를 변경해야 할 때도 운전자와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다리다가 언제 오시나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이 지금은? 여기 이제 차가 어딘지 아니까 맞춰가기도 편하고 그래요. 단점이 있어요? 엄마가 계속 절 보는 느낌이랄까나. 어쩐지 학생들에겐 이 특허받은 앱이 그다지 환영받는 신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쿨버스의 위치 확인 앱은 사건, 사고 많은 시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어른들에겐 아주 반가운 서비스. 안전에 집중, 또 집중하는 회사의 안전 철학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도 했어요. 이걸래? 잠깐만. 클로야 보여주고. 스쿨버스는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을 마쳤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한 주택가. 이거 끄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위임새 부분에 이물질이 있거나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문이 결착이 잘 안 돼 있으면 운행 중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트 같은 거 한번 결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용 매뉴얼까지 챙겨 들고서 윤재영 씨는 오늘도 외근 중입니다. 새로 입사한 후배 직원에게 매뉴얼대로 안전 교육을 하러 나온 길이죠. 저희는 기본 자체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소홀해지면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소홀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의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앞으로 일주일간 계속되는데 차량 운행과 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을 동반 탑승하여 꼼꼼히 전달해줘야 합니다. 고인목 있나요? 저희 차량에? 고인목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고인목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씨처럼 군 운전병 출신의 후배는 복잡한 주택가 운전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앉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출발하겠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주택가에서 39인승 버스를 운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할 책임이 있는 주영 씨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 운행하시면 접촉사고 난 적 있으셨나요? 동행하시면서?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아 진짜요? 그 동승 선생님이 막 오래되셔서 네. 길도 잘 아시고 네네네. 저보다 더 잘 아셔요. 하지만 운행 매니저로 온 주영 씨에겐 운행 코스 중 오르막길이 유난히 잦은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지금 운행하면서 약간 걱정된 게 뭐냐면 네. 이게 약간 겨울철에는 저희가 눈이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중에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빙판길이 조성이 될 테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원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빙판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안전한 게 좋으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오늘 주영 씨에게 중요한 건 어린이들의 안전만은 아닙니다. 이런 데는 못 가요, 지금. 예, 이거 후배 신입사원의 근무 환경의 안전을 잘 살피고 그 내용을 회사에 꼼꼼히 보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특별보호돼야 한다고 정해져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로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잠깐 시청자 퀴즈입니다. 만약 도로주행 중 앞서가던 스쿨버스가 정차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옆 차로에서 운전 중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3번. 옆 차로의 차량도 일시 정지한 후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의 넓이가 편도 2차로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1조에 의거해서 10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하남시. 자, 가야 이거 앞 정면 보시, 저 보지 마시고. 이젠 사진 촬영까지. 정말 잘생기게 나오는 게 맞는 건지. 맞아, 진짜 잘 나왔어요. 회사에서 알아주는 제주꾼이라더니 주영 씨 사진은 또 왜 찍는 건가요? 아, 이거 어떻게 보정이 있으니까. 아, 그럼 잘생겨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서 있을 거야 아마. 평생 한 번쯤은 잘생겨봐야. 무슨 말? 모델이 좀 늙었잖아. 무슨 말이에요? 사실 주영 씨가 점심시간에 여유를 만끽하는 대신 동료들 사진 촬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 하남에 격려차 찾아온 대표님과 주영 씨와 민규 씨가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주영 씨가 그만 또 자청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말았답니다. 언제라도 매니저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학부모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저희가 차량 기사에 들어온 거잖아요. 저희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으신 것 같아서 프로필 같은 거 사진을 찍어서 간략하게 프로필을 소개하는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한번 해봐요. 나중에 바로. 사실 업무 시간 틈틈이 과인 일을 해야 하는 건 힘들고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솜씨를 익히기 위해서 주영 씨는 주말이면 회사 입사 후 발급받은 재직자 매일 배움 카드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과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주영 씨에겐 꼭 이루고 싶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죠. 저는 회사가 하는 일이 사회 공익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잘 되게, 잘 알려지게 마케팅 쪽에서 이제 일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회사 자체의 관리 업무라든가 안전교육 같은 기본적인 업무에 자체에서도 조금 그런 어떤 역량을 좀 인정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싶어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까지는 계속 같이 있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다 했지? 네. 다 했어. 오케이. 다 했어요. 출발할게. 어디 있어? 삶을 직접 디자인하는 게 즐거운 윤주영 씨. 네, 오늘도 안전운행하겠습니다. 그의 꿈과 미래를 실은 스쿨버스는 오늘도 막힘없이 고고싱. 잡담이 지금껏 만난 11명의 신입사원들도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겠죠. 355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모두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잡담이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라도 됐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없고 또 그다음에 청년들은 실업자가 더 많고 가장 큰 문제 중에 지금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업 경험담을 저한테도 좀 잘 알려주면 저도 좀 잘 듣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산도 시키는데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젊은 신입사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대부분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고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가 모르겠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업자체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전화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매출도 많이 상승이 됐고 회사 공부도 많이 됐어요. 검색을 해서 우리 회사 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소위 뭐 전통 산업이 됐든 뭐 4차 산업이 됐든 또 예술가적인 게 됐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그 일관성 있게 정말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너무 집착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깨야 우리나라도 다양한 곳에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고 또 청년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더 신나고 스마트한 일터가 되는 날까지 잡담의 응원은 계속될 겁니다.